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변수가 가져야 될 값의 크기나 형식, 범위 등에 따라서 값의 유형을 정해놓고 사용합니다. 이것을 자료형 또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료형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수, 실수, 논리 등 여러 종류의 자료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속성입니다. 자료형에 따라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 또는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료형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C 언어나 자바 등에서는 자료형을 지정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수를 지정하는 키워드는 int,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즉 실수를 지정하는 float나 더블 등이 있고요. 논리값을 지정하는 boolean, 그 다음에 문자를 지정하는 char, 또는 문자열, 여러 개의 문자 또는 숫자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지정하는 string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자료형의 개념은 있지만은 변수를 선언할 때 따로 자료형을 지정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바라면은 정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할 때 int a는 10 이런 식으로 a라는 변수는 정수들만 들어가야 돼요 라고 타입을 정의한 다음에 그 타입에 해당하는 값들만 입력하도록 강제화합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이썬은 자료형의 개념은 있지만은 자료형을 지정하는 키워드는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형입니다. 숫자형에는 정수를 저장하는 int, 그 다음에 실수를 저장하는 float, 컴플렉스형이 있습니다.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의미하고 파이썬 2.x 버전에서는 정수형의 경우에 int와 long 따로 구분되었는데요. 파이썬 3.x는 모든 정수를 int형으로 인식합니다. 부동소수점,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는 float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정수형과 정수형의 나눗셈의 결과 유형은 실수형이 된다는 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허수부를 포함하는 복소수형이 있습니다. 복소수는 실수와 그 다음에 허수합으로 표현합니다. 허수를 표현한 문자는 i가 아니고 j이라는 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각 숫자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정수는 int로 표현된다고 했죠. a에 10을 집어넣어도 int고 그 다음에 a에 굉장히 큰 값을 집어넣어도 int가 됩니다. 타입이란 함수는 어떤 객체의 타입 자료형을 알려주는데요. a라는 값이 굉장히 큰 값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int로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바나 C 등에서 int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1억 4748만 3648부터 플러스 21억 4748만 3647까지인데요. 파이썬에서는 어떤 수든지 정수는 모두 int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float 타입인데요. 이 float라는 함수도 존재하지만은 실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소수점을 포함하는 값을 저장하면 됩니다. 참고로 2 나누기 3의 결과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0.6666 식으로 정수와 정수의 연산이더라도 그 결과는 실수로 나온다는 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인데요. 복소수는 이런 식으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는 수를 말합니다.
1 플러스 3j의 타입을 확인하면 컴플렉스형이라고 나오죠. 정수에는 int, 실수에는 float, 그 다음에 허스브에는 컴플렉스란 이름으로 타입이 지정됩니다. 다음은 문자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단일 문자와 문자열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곁다운표로 묶던 헛다운표를 묶든 전부 다 같은 문자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name이라는 변수에는 진경, address라는 변수에는 서울시 강남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곁다운표로 묶던 헛다운표로 묶던 앞 뒤를 같은 다운표로만 묶어주면은 문자열 또는 문자가 만들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라인의 문자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곁다운표나 또는 헛다운표를 3개를 연달아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든 헛따옴표를 묶든 모두 다 문자로 간주가 됩니다. 문자열을 다루다 보면은 문자열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escape 문자라고 부릅니다. escape 문자는 escape 시퀀스를 따르는 문자들로서 다음 문자가 특수 문자임을 알리는 백슬래시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키보드에서는 백스페이스 바로 아래에 있는 원사인이 있는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보통 키를 누르면은 원사인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린트문으로 hello world라는 문자 사이에 제가 역슬래시/t를 입력하고 출력해보면은 hello와 world 사이에 탭 문자만큼의 간격이 띄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cape 문자는 줄바꿈 역슬래시/n, 탭키 역슬래시/t, return 역슬래시/r. return은 줄바꿈이 아닌 그 행의 맨 첫 번째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print hello 역슬래시/r world라고 하면은 먼저 hello라는 문자가 찍히고 프린트가 되고 역슬래시/r에 의해서 가장 첫 번째 위치, 헬로우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 월드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실제 출력해보면은 월드만 나타나는데요. 좀 다른 길이의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hello world에 역슬래시/r 하고 nice world라고 하면은 이렇게 hello world 앞부터 nice world가 찍히고 맨 뒤에 D는 하나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슬래시 0은 escape 문자에서 널 문자, 그리고 쌍따옴표 안에 역슬래시를 표현한다고 할 때는 역슬래시를 연달아 2개, 그 다음에 헛따옴표 표현할 때는 역슬래시 헛따옴표, 겹따옴표를 표현할 때는 역슬래시 겹따옴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escape 문자는 문자 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를 연결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10 더하기 20 하면은 숫자를 더하게 되는데요. 문자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자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문자를 이기는 방법은 공백을 이용해서도 이을 수도 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는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뿐만 아니라 문자열을 곱셈 연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해당하는 문자열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곱셈 연산을 할 때 문자열과 숫자 위치는 앞뒤가 바뀌어도 문자열이 해당하는 만큼 반복을 합니다. 자, 문자열 인덱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열 인덱싱은 문자 내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의 문자를 뽑아내는 걸 말합니다. 화면에서 보면은요, 파이썬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파이썬이라는 문자의 맨 첫 번째
위치는 0이고요. 뒤로 갈수록 일씩 증가돼서 문자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물론 문자의 위치는 맨 뒤에 문자부터 음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맨 뒤에 문자가 아니라면은 양수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문자열의 인덱싱은 문자열이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란 문자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면은 데이터라는 변수에서 0번째 위치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P라는 문자만 나오게 될 겁니다. 데이터라는 변수에서 3번 인덱스, 3번 위치의 문자는 H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 문자열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형식은 대괄호에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str 언더바라는 변수에 파이썬이 있고요. str 언더바라는 변수에서 나는 0번째 위치의 문자부터 3번째 위치의 문자까지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pyt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숫자는 스타트,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면은 끝 인덱스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부분 문자를 뽑아내 줍니다. 인덱싱은 음수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는 -3 위치부터 -1 위치까지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H5만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에서 -3은 H라는 문자의 위치고 -1은 맨 마지막 파이썬의 N이라는 문자의 위치인데 스타트 콜론 스탑 형식의 슬라이싱에서 끝은 즉 스탑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결과는 H5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열에서 매 지정한 위치만큼의 아이템을 뽑아내 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1부터 0까지 문자가 있고 0번째부터 9번째까지 매 2번째 걸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결과는 13579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형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 몇 번째 위치 거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우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문자열 앞에 R을 붙여서 로우 문자열 선에서 사용하면은 역슬래시 문자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통 탈출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역슬래시 등의 문자를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디렉토리 경로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프린트문에 역슬래시 n, 역슬래시 t 등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화면에는요 역슬래시 n이나 역슬래시 t, 역슬래시 r 등이 탈출 문자로 간주돼서 개행, 탭키 등으로 출력이 되는데요. 앞에 r이라는 문자를 붙여주면은 역슬래시가 붙은 escape 캐릭터들이 그대로 출력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 문자열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R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임포트 하겠습니다. R이는 Regular Expression의 약자고요. 정규 표현식과 관련된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입니다. 데이터는 이름은 홍길동이고 주소는 서울시에요 라는 거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010-2345-6789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겠습니다. 실제 슬라이드에서는 코드 맨 마지막에 여기에 역슬래시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한 줄로 코딩을 하지 않고 여러 라인의 코딩을 하고 싶을 때 맨 마지막에 역슬래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코드에서는 한 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넣지 않았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전화번호 형식만 따로 뽑고 싶은데 지금은 뭐 한 사람의 정보니까 전화번호를 바로 알 수 있지만은 여러 사람의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 전화번호 형식만으로 특정 문자열에서 전화번호들만 뽑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폰 패턴은 자, 앞에 R이라고 넣어줘서 이거는 로 문자열이에요 라는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t 숫자가 3자리부터 4자리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 다음에 다시 숫자가 4자리까지, 그 다음에 다시 숫자가 4자리까지 오도록 문자열을 정의해 놨다면은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형식의 문자열을, 부분 문자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다 보면은 한글 등을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파이썬 3점 때부터는 모든 문자를 유니코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문자 앞에 유니코드를 위해서 U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라는 한글을 입력하고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str이라고. 그건 문자를 의미하고요. 가라는 문자를 가지고 특정한 인코드로 인코딩 하게 되면은 바이트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모든 문자를 유니코드로 처리하고 이 유니코드를 가지고 원하는 인코딩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인코드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논리형은 true 또는 false 값을 가지는데요. 앞자가 대문자인 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소문자로 true로 쓴다든가 대문자 true로 써서 참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논리형은 true로 판별되는 경우는 false로 판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를 말하는데, 그러면 false로 판별되는 경우들을 알아봐야겠죠. false로 판별되는 값들은 none, 아무것도 없는 것, 그 다음에 false, 논리형의 false로 의미하죠. 그 다음에 숫자 0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0, 그 다음에 0.0, 0j 등이 모두 숫자 0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를 묶었을 때 아무 문자도 표현하지 않는 빈 문자가 false로 판별이 되고요. 튜플이나 리스트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은 이런 경우도 논리형 중에서 false로 판별됩니다.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구조도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도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을 때는 false로 판별이 됩니다. 다만 /0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널 문자, 그 다음에 헛따옴표나 쌍따옴표 안에 공백을 집어넣는 공백 문자는 true로 판별되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if 0, if라는 구문은 조건에 따라서 참일 경우 실행하는 문장, 그 다음에 거짓일 경우 실행하는 문장을 나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 0 print true, else print false라고 되어 있는데요. 0이 만약에 true로 간주가 되면 true가 출력될 거고 false로 간주가 되면 false가 출력될 텐데요. 실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0은 false로 간주가 되는데요. 0 외에 만약에 1을 집어내면은 true라고 출력되죠. 이 말은 숫자 1은 참이란 뜻이죠. 1 외에 -1도 true가 되죠. 숫자는 0 또는 0.0, 그 다음에 0 플러스 0j 등은 전부 다 false로가 되고 그 외에는 모두 true로 판별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경우에도요. 이렇게 헛따옴표가 2개 붙어있는, 사이에 공백도 집어넣지 않고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거죠. 이런 것들을 null string이라고 부르는데요. null string의 경우도 false로 판별됩니다. 다만 공백은
공백은 공백도 하나의 문자이므로 true로 판별된다는 걸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과 관련된 함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입은 함수 인수로 전달되는 값이 어떤 자료형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타입 가로 열기 100 하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타입인지 알려주는데 인트로 표시가 되죠. 타입 2147483648 이 값은 2의 31승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보통 자바로 따지면은 int라는 자료형의 범위를 넘어선 크기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파이썬은 모든 숫자는 전부 다 int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타입 명령으로 저 숫자가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면은 int라고 나오죠. 실수를 집어넣으면은 float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hello라는 문자를 집어넣으면은 str이라고 나옵니다. true는 불, 논리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자료형을 바꾸는 함수들 중에서 int, float, str, bool 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 함수들은 주로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설명할 때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문자 1, 2, 3, 4, 5를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int 라는 함수로 둘러싸면은 숫자로 바뀝니다. 데이터는 int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라는 변수를 타입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은 int라고 나오죠. int라는 함수는 정수형으로, float라는 함수는 실수형으로, str이라는 함수는 문자로, 그 다음에 bool이라는 함수는 논리형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예를 들면은 bool 0 하면은 얘는 false로 나오죠. bool -1은 true로 나오고요. bool 문자를 아무것도 안 집어넣는 헛다운표 두 개를 연결하면 false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str 함수는 문자로 만들어 주는데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이어서 출력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이라고 하면은 출력하면은 100 앞 뒤에 헛다운표가 묶어서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true는 그대로 true라는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숫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23, 2, 4 지수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수종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str 함수 이용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형식으로 변환된 다음에 문자로 처리가 된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잠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은 숫자,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논리 값이 있습니다. 숫자에는 정수를 나타내는 int, 그 다음에 실수를 나타내는 float, 그 다음에 허수를 나타내는 complex가 있습니다. 문자는 str, 논리는 bool인데요. 주의할 점은 파이썬은 데이터의 타입은 존재하지만은 타입을 지정하는 키워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 보는 int, float, complex, str, bool 얘네들은 전부 다 함수 그리고 타입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자를 다룰 때 escape 캐릭터라는 게 있었죠. escape 문자 역슬래시 n 또는 역슬래시 t 또는 역슬래시 r 그 다음에 역슬래시 2개 역슬래시 헛다운표 역슬래시 쌍따옴표 등 escape 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row 문자를 했었죠. row 문자열은 앞에 r을 표기하고
문자열을 작성하는 거였고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료형과 관련된 함수 type, int, float, string, bool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리형의 경우에 false로 판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0, 그 다음에 null string, 물론 당연히 false도 false로 판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none, 이런 것들도 false로 판별되고, false로 판별되는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에는 true로 판별되죠. 아직 배우지 않은 뭐 리스트, tuple, 뭐 딕셔너리나 set 등도 아이템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은 false로 판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